당신은 요즘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열심히 준비했고, 나름대로 노력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딘가 찜찜합니다. 회의실에서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혹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능력을 갖추려고 항상 노력하는데도 뭔가 계속 허전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도 인정받으면 또 공허한 그 감각?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고, 스펙이 얼마나 되느냐고, 성과가 어떻냐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훈련됩니다. 태도보다 결과, 과정보다 수치, 사람보다 성과. 그게 당연한 세계처럼 느껴질 만큼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능력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다면 성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 이름은 공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2500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가 붙들었던 질문은 놀랍도록 지금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춘추시대 말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오던 주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는 흔들렸고 능력 있는 자가 신분을 뛰어넘는 일도 생겨났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인간이 느끼는 감각, 그 막막함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쏠립니다. 하나는 힘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향,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도덕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방향. 공자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가 무너진 근본 원인이 사람됨의 상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태도, 즉 인간다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관직을 구하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고 만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를 가르치는 데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태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가 지금 우리 시대와 묘하게 겹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혼란 속에 있지 않나요? 기술은 발전했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더 흐릿해진 시대, 성과와 경쟁의 논리가 모든 관계 위에 올라앉은 시대, 무엇을 잘하느냐는 질문은 넘쳐나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물음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과 사람다워지는 것, 이 둘은 과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공자의 사상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생각보다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 어짐, 인간다움. 여러 말로 옮겨지지만 어느 것 하나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고귀한 덕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 친구의 말을 듣는 방식, 아랫사람을 대하는 눈빛, 낯선 사람의 어려움 앞에서 잠깐 멈추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사람 앞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 안에 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자는 능력과 태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능력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쓰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바로 그 방향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평가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학력, 경력, 기술, 언어 능력. 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로 그 능력을 쓰고 있는가? 라고. 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착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참고 양보하고 손해봐도 웃으면서 살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자기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한 사람이 남을 진심으로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과 타인을 향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태도란 자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분명히 하면서도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균형입니다.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도, 타인의 눈치만 보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공자의 관점에서는 둘 다 인에서 멀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유지하면서 관계 속에 존재할 것인가라는 훨씬 복잡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도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공자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태도는 반복되는 선택을 통해 형성됩니다. 한 번의 친절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낡거나 대체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태도는 그 사람 자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자의 관점에서 능력보다 태도가 오래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하루 안으로 가져와 봅시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같은 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과가 조금 더 뛰어납니다. 보고서 작성도 빠르고 프레젠테이션도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는 늘 보여지는 결과만을 생각하고 과정에서 동료를 배려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능력이 특출나게 돋보이지는 않지만 늘 먼저 묻고 천천히 들어주고 실수한 동료를 조용히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이 더 오래, 더 깊이 사람들 곁에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은 상황이 바뀌면 쓸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은 낡고 직함은 사라지고 성과는 잊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대했던 방식, 어려운 순간에 보여줬던 태도, 그것은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공자의 관점이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태도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더 갖추려 합니다. 더 재밌어지려 하고, 더 유능해 보이려 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관계에서 사람을 붙잡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별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 내가 틀렸을 때 조용히 짚어준 사람, 그 사람이 기억됩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은 매력이 아니라 신뢰이고 신뢰는 태도의 축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유로 노력하고 있는가?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인가?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고 후자는 스스로의 중심을 필요로 합니다. 공자의 관점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외부의 평가와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자의 관점이 모든 상황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상이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위계적 질서를 전제합니다. 군신, 부자, 부부, 관계에는 위아래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태도를 강조하면 자칫 아랫사람에게만 참을 것을 요구하는 논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공자의 사상은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종종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수양 문제로 덮어버리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태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능력 개발을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고, 태도가 훌륭해도 실력이 없으면 오히려 주변에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자의 관점은 삶의 방향을 잡는 데는 유효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쉽게 도구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태도를 요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인의 정신인지 아니면 복종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것인지 우리는 매우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상을 하나의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사유는 멈춥니다. 여기까지 공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어딘가 찔리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능력을 키우는 데는 공을 들였지만 태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봤는가 하고요. 혹은 반대로 태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작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일을 미뤄온 건 아닌가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사유의 시작입니다. 철학은 편안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을 때 그 걸림돌 앞에서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자의 관점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행동하라. 그런 식의 처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평생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람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들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군자의 삶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속도의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고,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빠르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 속도 안에서 태도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지금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일수록 잠깐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가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이 어땠는지 딱 한 번만 돌아보는 것. 그것이 2500년 전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 남긴 질문과 지금 당신이 조용히 연결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았나요?